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 책을 통해 보는 세상 이야기, 책방 기자 6화 시간입니다. 전 늦은 여름 휴가를 끝마치고서 돌아와 진행을 맡은 원북이입니다. 스튜디오에 영진 씨와 김천부 씨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천부입니다. 벌써 말복 입추 백로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인데요. 이게 가을 하다 보면 독서의 계절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날을 맞이해서 책을 찾는 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와, 정말 시작 멘트가 고급진데요. 말복, 입추, 백로 이제 다 나왔습니다. 너무 뭔가 뻣뻣하게 본인의 생각이 아닌 걸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생각을 글로 담는 것과 또 이야기하는 구슬로서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한 답변인 것 같은데.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라는 거죠. 그것만 좀 생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이런 추천받는 책을 읽는 이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고요. 오늘 저희가 다룰 책 어떤 건가요? 네, 강성우 작가의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입니다. 책 부제목도 불온한 책 읽기의 문화사인데 표지만 보면 혁명을 꿈꾼 독서가들의 불온한 책 읽기 문화사를 다룬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이 책은 그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를 이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명가라고 하면 보통 투쟁적인 그런 이 전사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이 혁명가라는 건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고 꿈꿨던 당시의 그런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건데요. 이 식민지 조선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했던 그 청년들이 이 책의 주인공이고요. 이들이 중심으로 활동했던 비밀 독서회의 문화사, 그리고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독서 이력 같은 이런 낯선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홍명희, 신채호, 김구, 김산, 김학철, 이상설, 나경석, 나혜석, 정칠성, 박원희, 최영숙, 방신혁, 성진이, 상록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분들도 있습니다. 선택 기준은 남겨진 자료가 있는 사람들인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시의 독서 이력을 기록으로 남기기가 쉽지 않았겠죠. 특히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던 여성 독서가들을 책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챔플 씨가 언급한 것처럼 책 읽기를 둘러싼 문화적 양상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가를 탐구하는 지적 여정인 독서 문화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생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수 없겠죠? 김천부 씨 오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자 앞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강성호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실 이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이런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본인을 드러낸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네, 찾아보니 일단 역사를 좀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학부에서도 그렇고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주로 근현대사 쪽을 다룬 분인데 이 역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지역사나 혹은 서점 관련한 그런 문화사나 그러니까 이런 흘러온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이고 또 이게 단순히 본인이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걸 넘어서서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강좌 같은 걸 열어서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책에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좀 담으신 것 같고 또 하나 특별한 건 이 본인의 연고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전라도에 내려가서 아내분과 같이 골목 책방을 좀 운영을 또 하셨던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디 박물관에서 해설사로도 근무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여러 가지 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창구들을 많이 열어놓고 삶을 살아오신 분인 것 같고 보면서 되게 흥미롭다. 살아온 삶이 여정이 굉장히 흥미롭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여정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마침 제가 이 골목 책방 같은 이런 작은 책방들에 관심이 많아서 언젠가 한번 저기 들러봐도 좋겠다. 아직까지 만약에 열려 있다면 그런 생각도 들었네요. 되게 이력을 보니까 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남다르네요. 저희
영진 씨도 저희 모임에서 좀 책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나요, 영진 씨? 아, 네, 뭐 이렇게 약간 조롱하는 것 같은데. 예, 방금 되게 표정이 좀 비열했습니다. 아, 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되게 저자가,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 정말 성실하게 조사를 많이 해서 품이 많이 들어가는 책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제하기도 쉽지가 않기도 했는데요. 좀 정말 수작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영진 씨가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책 한번 6-1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은 11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독립운동가들의 독서 여정과 비밀 독서회의 문화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에 나라를 잃은 억압의 시대에서 독립운동가의 삶과 행보에 집중했던 기존의 시각과는 좀 달리 이들의 원동력을 책에서 좀 찾고 있는 것인데요. 네, 실제로 독서는 근대 혁명사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 역사학자들은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여성주의 등 근대 혁명 사상의 형성과 전파는 이제 독서라는 문화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이제 1920년대부터 조선 총독부가 내세운 식민지 통치 정책에도 무당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됐잖아요.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한 나라의 문화를 장악하는 게 통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 일제강점기 초반, 그러니까 1910년대 이 무단 통치의 침묵에서 벗어나면서 이 웅변과 토론 같은 것들이 가능해졌고 이 회독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함께 모여서 책을 읽는 게 회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이 하나의 책을 가지고 그 내용을 뭐 토론하고 의견도 나누고 이런 공동체적인 독서를 말하는 건데 혼자서 책을 읽는 묵독하고는 다르게 이 구술 문화의 바탕을 둔 그런 독서법입니다. 소위 불온한 그런 책을 읽고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감옥에 가야 하는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이 비밀 독서회는 몰래 모여서 책을 읽고 또 행동으로까지 그걸 이어나가면서 이 식민지 조선을 굉장히 많이 뒤흔들었죠. 특히 책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좀 친숙한 이들을 배치하면서 관심을 확 끌었던 것 같은데요. 신간회를 실질적으로 이끌며 임꺽정을 연재했던 홍명희, 26년간의 망명생활 동안 이제 무장투쟁을 통한 조선의 혁명을 부르짖은 이제 역사 연구가 단재 신채호, 임시정부의 지도자이자 근대 조선 역사의 질곡을 함께한 백범 김구. 이 밖에도 중국 대륙에서 저희가 독립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항일전쟁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김산과 김학철도 나오고요. 또 톨스토이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 김산, 그러니까 소설 아리랑의 실존 인물이기도 하죠. 이분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김산 같은 경우에는 이 1938년 중국 공산당에게 김산 같은 경우에는 1938년 이 중국 공산당에게 트로츠키주의자 일제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처형이 됐는데 일제강점기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이 공산주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네, 조선의용대 마지막 분대장 김학철은 젊은 시절에 항일 독립 무장투쟁을 했고 광복후에는 서울에서 소설가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는 이제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갔는데요. 북한을 떠난 이유는 중국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 숙청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떠날 결심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이후 옌벤에서 조선적 소설가로 활동하면서 민족성 짙은 작품을 써내는 등 한평생 민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역사 공부하시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이름인데요. 이제 책에서 두 번째 장에서는 좀 이제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가부장제의 반기를 든 여성들의 독서 여정이 좀 나옵니다. 한국의 1세대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나혜석과 김일엽, 기생이었다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 변신한 정칠성, 여성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모성보호 운동을 펼친 박원희, 엘렌 케이를 동경하여 스웨덴까지 유학을 갔다 온 최영숙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내용만 해도 상당히 이제 방대한데 여기에 또 내용이 더 있어요. 세 번째에서는 이 식민지 교육 정책에 저항했던 비밀 독서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밀 독서회 문화사 이야기인데요.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의 진원지였던 송진회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회주의 서적을 중심으로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공동체적인 책 읽기를 지향했던 비밀 독서회, 그리고 황미나 교육에 앞장서야 했던 사범학교 학생들의 대항교육 모색의 이야기까지 다룹니다. 또 전시체제에서 또 한글 사용할 수 없었던 세대의 책 읽기 문화는 어땠는지도 중간중간 함께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책의 큰 특징이 약간 전반부와 후반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인물 중심으로 책이 진행이 된다면 7장부터는 이제 뭐 엘렌 케이의 독자들, 페미니즘과 비밀 독서의 그리고 과학 도서, 독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이제 장이 구성이 됩니다. 개개인들의 독서 이력 흐름을 보여주는 전반부와 좀 차이점이 나타나는 지점이죠. 이게 되게 내용이 좀 엄청나게 방대한데, 이게 저자 혼자서 1차 자료를 꼼꼼히 지져서 이게 독립운동가들의 독서 이력을 정리한 것만으로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게 뭐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학문적으로 흥미를 끌만한 새로운 주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참 감탄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배우는 점에서도 좋았고, 이걸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회독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어떻게 형성을 했고, 또 문화적인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맥락으로 구성된 그런 독서 문화사의 거의 총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밀 독서회가 동맹 휴학 그리고 정치적 결사로 이어진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근대 여성 독서가들이 어떤 책을 읽고서 이 식민지 시대 당시에 가부장제의 반기를 들 결심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한국전쟁 그 소용돌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가부장제 속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던 그 여성들의 불행한 말로까지 이런 인생도 또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두 번째 장에서 페미니즘, 과학, 그리고 이 비밀 독서회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다뤘는지 좀 이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이슈, 맥락, 키워드, 인물 등을 이제 망라한 책이었는데요. 이제 저자는 책 서두에서 이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독서의 정치사를 말합니다. 독서의 정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국가 권력이 책 읽기에 개입한 목적과 양상을 밝혀내는 위로부터의 독서의 정치사, 그리고 지배수단의 하나로 전개된 관변 독서 운동과 검열 정책은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해방을 염원했던 이들의 독서 이야기를 담은 아래로부터의 독서 정치사인데요. 이 책은 저항으로서의 독서를 지향한 이들의 책 읽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독서 정치사를 살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설명만 들어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책에 다양한 인물들의 독서 생애가 나오잖아요. 혹시 등장인물 중에 자신과 가장 독서 성향 및 취미가 비슷한 인물이 있다면 좀 듣고 싶네요. 어떠신가요? 이게 사실 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는 좀, 한 명쯤은 있겠지 하고 읽었는데, 이게 의외로 안 겹쳐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분들은 읽었던 독서 스타일을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고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갔던 좀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비문학 학문 이런 것들 위주로 읽었던 것 같은데, 좀 지금 시대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찾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고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물 위주로 하자면 저는 그 홍명희 이제 작가님 분이 이제 맨 앞에 나와서 그분이 이렇게 그냥 이것저것 안 가리고 이런 좀 잡식성 느낌으로 스타일이 됐더라고요. 저도 좀 약간 그쪽 위주인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잡고 보는 스타일 아니어서요. 그런데 이게 또 취직한 이후로부터는 책을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이게 누워 자기 바빠가지고. 맞아요. 저도 홍명희 작가 보면서 그 다독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여 있어서 우리 영진 씨 생각이 많이 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명 완전 나랑 취향이 똑같다 이런 분은 없었어요. 사실 왜냐면 이 책 읽으면서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좀 슬펐거든요.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왜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진짜 목숨을 걸고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그런 거대한 운명 하에서 책을 읽었잖아요. 그게 본인의 삶에 영향도 줬고,
저는 막 그런 사명감까지 안고서 지금 책을 읽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건 있었는데, 뭐 저는 한 명을 고르자면 이 김구 선생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홍명희 이야기가 나왔지만 비슷하게 김구 선생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읽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더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도 읽어보면 재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그래도 김구 선생이 가깝지 않나 저의 독서법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번외로 말씀드리자면 괜찮은데요? 번외라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네, 뭐 딱 맞는다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나경석, 나혜석, 김일엽 이런 여성주의 분들 독립운동가들이 책을 이제 뭐 잡지 하나에서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좀 이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책 하나 읽으면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쪽 분야를 좀 더 다양하게 깊숙하게 좀 찾아봤던 것 같아서 이분들을 보면서 그 잡지 하나,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읽었던 잡지 하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뭐 여성으로서의 그런 인권 그리고 가부장제를 탈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점, 그걸 보면서 좀 저랑 비슷했던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좋네요. 인상 깊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짧게나마 이제 뭐 이렇게 책 속에 등장하는 12명의 인물과 2개의 독서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책을 통해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들의 생애에 독서 이력이 더해지면서 입체감과 생동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싶네요. 이어지는 6-2화에서는 책 관련해서 이제 책방 기자들의 생각 함께 나눠보면 좋을 주제를 공유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6-1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6-2화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책방 기자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도 책방으로 고고싱! 읽고 싶은 책이 생겼나요? 책방 가기 전엔 책방 기자.